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빌딩 투자에서 실패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은 그렇죠. 좋은 빌딩, 수익률 좋은 빌딩, 하자 없는 빌딩, 시세 차익이 큰 빌딩, 뭔가 좋은 장점이 뚜렷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빌딩을 찾죠. 그런데 세상에 정답은 없죠.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건 아는데 왜 없는가는 우리가 잘 몰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굴러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의 정책이나 금리나 경제 상황이나 이 사회에 생기는 뭐 코로나든지 메르스든지 금융위기든지 모든 시츄에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정답이 아니라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나 진리를 원한다 그러면은 항상 후행하기 때문에 절대 정답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답을 잡으려고 해도 정답은 항상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냐. 정답이 있지도 않고 그 정답이 있다고 해도 그 정답이 계속 정답이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빌딩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 반대로 해야죠. 뭐냐면은 정답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딱 하나 짚어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효율적이고. 하지만 투자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이 아니죠. 정답이 없어. 그러면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틀린 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를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정답이 없는 데서 정답에 가까운 것으로 수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투자에서 좋은 빌딩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거를 신기루를 쫓는 거고 어떤 빌딩이든지 그 안에 있는 리스크들 공실이나 불법 증축, 임차인 문제, 가격이 너무 높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빌딩에서 그 리스크 요소들 틀린 답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남아있는 게 있겠죠. 우리는 그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 이건 좋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기 아주 좋은 내용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좋은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그거는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되면 다 까먹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투자하려고 고려할 때 이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반드시 실행을 전제로 실행을 해서 거기서 리스크에 의한 불이익, 즉 손해구조 이게 발생해야지만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경험에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과 거기서 내가 리스크로 불이익을 경험해야지만이 그게 내 실력으로 남더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좋은 소리 아무리 좋은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죠.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경험한 것만이 각인되고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얻은 경험은 어차피 다 휘발돼 버려.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 실력으로 남지 않는다. 실력이 곧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실행을 해서 거기서 리스크로 내가 불이익을 본 경험들 그것들이 누적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다음번 투자, 다다음번 투자에서 오답을 제거해서 정답에 가까운 그 한 가지만 남겨놓는 그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이 없으면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행을 바라죠. 실행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실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뭔가 정답을 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실패를 안 하려고 완벽한 걸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서 완벽한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엔 시행착오가 없죠. 불이익이 없죠. 내가 손해를 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어떤 실력도 없는 거죠. 그냥 운이 좋아서 돈을 한번 먹은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에서 내가 돈을 먹으면은 다음은 30억, 50억, 100억짜리로 점프할 수 있어요. 근데 10억짜리에서 내가 리스크를 캐치하는 감각을 못 길렀을 때 더 큰 금액으로 가면은 초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어차피 처음에는 유행이었으니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 큰 금액으로 점프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리스크가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한마디로 작게 막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는 크게 시행착오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투자의 위험이라는 거는 비율적이어서 똑같은 10%의 위험이지만은 10억짜리하고 100억짜리는 10배 차이니까. 한마디로 작은 데에서 코가 깨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큰 데서 안 깨지지만 작은 데서 코가 안 깨져본 사람은 큰 데서 깨지니까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손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그런 투자. 그런 투자에서 내가 보는 불이익은 다음 투자에서 큰 불이익을 막아주는 작은 비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레버리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10억짜리 투자해서 1,000만 원 손해본 게 나중에 100억짜리 투자에서는 수십억의 손해가 날 것을 여기에서 봤던 리스크 패턴을 여기에서 내가 걸러내서 그 리스크를 피했다. 10억짜리에서의 그 약간의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걸 막아낸 거니까 이거는 리스크의 레버리지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작은 투자에서 발생한 그 리스크를 다음번 투자에서는 리밸런싱을 해갖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니까 여기서는 당했지만 여기서는 안 당할 거 아니야. 여기는 금액이 작지만 여기는 금액이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잃을 위기를 차단한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왔죠. 뭐 빌딩 다운 빌딩, 좋은 빌딩 이런 걸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빌딩, 작은 돈으로 작게 투자해서 작게 코가 깨져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100억 있으시면 100억짜리 사셔야 하고 200억 있으면 200억짜리 사셔야 하고 300억 있으면 300억짜리 빌딩 보셔야 한다라고 자꾸 판을 키우지만은 오히려 나는 내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서 반드시 리스크라는 불이익을 경험을 해서 그 불이익의 경험을 내 몸에 각인시켜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점점 금액을 점프해야지 처음부터 내 돈에 맞춰서 크게 들어가는 건 투머치다. 빌딩에서 내 실력을 키우는 방식은 작게 들어가서 거기서 시행착오로 불이익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몸에 남기는 거죠. 꼭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어야지 내 몸의 실력으로 저장이 되는 거야. 불이익이 없으면 휘발성입니다. 운 좋게 넘어갔구나. 이러고 넘어가지만 반드시 거기서 내가 돈을 잃거나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실력으로 내 몸에 각인돼서 다음번 투자에서는 그 리스크는 반드시 리밸런싱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게 투자하고 리스크를 경험하고 리밸런싱하고 또 작게 투자하고 리스크를 경험하고 리밸런싱하고 무한 루프로 돌리다 보면은 이제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10개, 20개짜리 문제를 봐도 내가 경험한 리스크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쳐내면은 그러면 정답에 가까운 게 쉽게 보이겠죠.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근데 실력은 거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하고 거기서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해야지 내 몸에 영원히 기억이 된다. 인간은 불이익을 경험한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혹은 운으로 거기에는 경험이 없어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불이익을 본 게 없고 내가 경험으로 쌓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얻어 걸린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정답이 없는 빌딩 투자에서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정답이 없는 빌딩 투자에서는 오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본인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확률만 남기는 방식만 있을 뿐. 그래서 초짜들은 좋은 빌딩만 찾아다니죠. 신축 빌딩이든지 외관이 좋든지 수익률이 좋든지 하여튼 좋은 것만 보고 다녀. 그게 바로 초짜입니다. 그러면 진짜 빌딩 투자 고수들은 어떡하냐. 어떤 빌딩이든지 딱 보는 순간 그 빌딩 안에 숨어있는 리스크들을 보고 그 리스크들을 하나씩 두 개씩
제거를 하면서 빼고 남았을 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좋은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먼저 보고 그 나쁜 걸 제외했을 때 남아있는 그 뼈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능력은 좋은 걸 찾는 능력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능력은 작은 실행, 거기에서 반드시 불이익이라는 구조로 내 몸에 실력으로 각인시켜서 리밸런싱하고 투자하고 리밸런싱하고 투자하고 리밸런싱하고 이 루프를 한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반복 경험을 하면은 바보 온달도 빌딩 투자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 하는 게 아니야. 자꾸 해봐야지 실력이 는다는 거지. 자꾸 손해볼까봐 리스크가 있어서 완벽한 걸 찾아다니면서 손해를 절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루프, 실행과 반복을 통한 경험치를 얻는 이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완벽한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야. 좋은 빌딩 찾아서 사방팔방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빌딩 투자는 좋은 걸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답을 제거하는 게 빌딩 투자예요. 와, 좋다라는 거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호구라는 소리고, 오히려 어떤 빌딩을 봤을 때 거기서 내가 오답을 제거하고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게 바로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빌딩 투자의 핵심은 정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닙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실행을 해야지 거기서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불이익이라는 구조로 내 몸에 그 불이익으로 경험을 실력으로 아예 문신을 새기는 건데, 그 과정이 없이 실행이 없이 나는 한 번에 알맹이만 먹겠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의 실행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실행을 해본 사람만 오답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오답 안에서 이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실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실력이 어디 있어? 실행이 없으면 실력도 없지. 실행도 없으니까 실력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좋은 빌딩을 찾는다. 뭐 좋고 나쁘고는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 내용들 잘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앞으로 가는 능력이 실력이 됩니다. 틀릴까봐 앞으로 못 가는 사람은 실행도 없고 실력도 없죠. 실행을 해야 실력이 있는 거고, 그 실행을 위해서는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을 때 경험할수록 나중에 크게 오는 리스크를 내가 막을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에서 성공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면 먼저 작게 실패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네,